최근 특강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정규 수업이었나? 특강이었나? 넓이와 정적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넓이와 정적분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부호가 다를 수 있다. 넓이는 무조건 양수만을 얘기하는 거지만 정적분은 음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정적분에서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양수를 바꿔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자 갑니다. 어떤 fx가 있었어.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래. 넓이는 뭐다?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 그대로다. 맞지? 두 번째 요거 또 fx야. 근데 여기가 a야 b야. 그래서 만약에 나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으로 설명하고 싶어. 누구를? 넓이를.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아? 그 반대.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인티그를 읽을 때 인티그를 어떻게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합시다 라고 읽는 거거든. a부터 b까지.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적분할 때는 뭐다? 부호가 음수일 수 있다. 민지씨 잘 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뭐다? 이렇게 생겼어. fx가 뭐 x축보다 내려가 있어. 여기 a 여기 b.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뭐다? a부터 b까지 그냥 fx를 적분하면 뭐 나온다?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마지막에 뭐였다? 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a부터 b까지 fx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아니지. 얘는 그대로 간다. 왜? 아래쪽에 있어서 음수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또 음수. 그래서 결국은 양수가 되거든. 알았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근데 이렇게 쓸 일은 잘 없고 이거는 정적분 넓이 비교할 때 쓰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실제 넓이 갑니다. 누구랑 누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또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자 간다.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때 이제는 여기가 x축이고 a, b라고 쳐보자. 자, 우리는 물어보는 게 이거야. 곡선과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야?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거든. 알았지?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찾는다 얘들아? 일단은 여기의 값을 찾아주는 거야. 뭐? 함수 fx가 x축보다 내려가니 올라가니가 바뀌어 있는 즉 x축과 만나는 곳을 일단 찾아줍니다. 물론 접하는 경우는 필요 없고. 알았죠? 그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자, a부터 c까지와 c부터 b까지를 따로따로 써줘요. 원래는. 알았죠? 근데 지금 그거는 일단 빼고 자,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정적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이 부분은 음수로 이 부분은 양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정적분 한 게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정적분이 양수 3이라면 답은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4와 3이면 7이 답이잖아. 그지? 그래서 7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자, fx 자체를 절대값을 씌워요. 그게 뭘 구하겠다는 표현이다. 기억하세요. 넓이를 구하겠다는 표현이야. 알았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너네들은 다시 기억을 해야 돼.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정체가 뭘까? 절대값을 붙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수가 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직접 떼니? 부호를. 우리가 직접 부호를 떼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붙인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양수가 되어버리는 기호가 아니라 절대값을 쓴 문제가 우리한테 양수로 바꿔줘라고 시키고 있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으러 간다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진짜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A부터 C까지와 C부터 B까지로 뜯기 위해서 먼저 fx가 x축과 만나는 점 C를 찾아준 다음 각각을 따로따로 적분을 할 건데 이 부분 아직 뗄까? 여기서 fx를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한다?
A부터 C까지는 누가 봐도 내려가 있지. 그러면 정적분은 음수로 나오니까 이걸 뭐 해줘야 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뒤에 거는 양수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더하기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실제 넓이를 구하세요면은 너네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기호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 밑에 걸로 풀어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 우리가 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공을 하면 넓이를 구하자라는 의미로 너네들이 이해를 하는 거. 우리가 쓸 일은 없고. 알았지? 우리는 풀이는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알았지?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1번 문제 가보자. 1번.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뭐야? 일단 그림부터 그리자.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 있겠지. 0에서 만나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2까지 요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넓이니까 어디? 이 넓이를 전부 다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의 풀이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의 정적분 구하. 0부터 2까지 이 함수의 정적분을 따로 가져야 되는데 얘는 음수가 나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뭐 한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될 거예요. 함수에다가 또는 절대 인테그럴 앞에다가. 알았지? 알았지? 인테그럴 앞에 마이너스 붙이든 안에다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일단 안에다 붙여봤어 이번에는. 아니면 이렇게 쓸까? 그냥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의미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하쇼 하면 뭐 하면 돼? 정집분 하시면 됩니다. 0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빼겠죠? 자, 뒤에 거 계산하시오 하면 뭐 하면 됩니다? 정적분을 하면은 미친 자. 뭐야? 6분의 1 곱하기 예상수.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때 내가 알려줬던 게. 기억나니 얘들아? 넓이 공식. 어떤 거? 알파, 베타. fx라고 쓰지 말자. y로 쓰자. y는 ax 제곱으로 출발하고 또 이 참수에 대해서 x가 만난 게 알파, 베타일 때.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자, 까먹은 사람 있다면 다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여기가 됐지? 알았지? 쓸 때는 인테그럴 쓰지만 실제 계산 6분의 공식 쓰면 된다고. 서술형에서도 써도 됩니다. 왜? 6분의 뭐시기 저 공식은 교과서에도 있다. 나머지 내가 알려준 공식 3개 더 있었지. 그 녀석들은 교과서에는 없다. 하지만 답을 쓸 때는 이거 빨리 계산해서 얼마? 3분의 4 해서 3분의 4 바로 쓰면 되지. 인테그럴 한 척하고. 알았죠? 이거 쓰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나 이거 x 3승 어디 갔니? 3분 x 3승 어디 갔니? 알겠죠? 일단 요거는 다 쓸게. 아무튼 어떻게 쓴 건지 알겠지? 자, 다음. 그럼 이제 너희들이 2번과 3번을 풀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혹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새롭게 배우는 건데 자, 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어떤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밖에 몰라.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놈에서 안 만난다고 치자. 너희한테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 저기서도 뭐야? x는 a, x는 b 주면 다행이지만 그냥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 교점 너희가 찾겠지. 그지? 는 0 하면서 찾겠지. 그것처럼 얘네들도 뭐다? 만나는 교점은 당신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어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밖에 모른단 말이야, 현재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사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바로 구한 게 아니라 일단 현재는 빨간색의 넓이에서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다?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 gx, dx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아래에 있는 함수 fx, dx를 빼면 되거든. 그게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아니야. 맞죠? 그런데 두 개의 인테그럴을 따로따로 쓸 거야? 아니. 왜? 이 인테그럴 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 구간이 똑같네. 그러면은 그냥 한 방에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뭐 혹시 다항 함수겠지, 수투니까, 그지? 빼면은 몇 개의 동량들이 예를 들어 좀 사라져주면 더 땡큐고. 어쨌든 적분 하나만 하면 되잖아. 알았지?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림을 G를 위에 그려놨잖아. 그러면 뭐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하면 돼. 근데 책에서 너희들한테 문제로 줄 때는 너희들이 먼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거든. 그래서 뭐 위에 있는 함수 아래에 있는 함수 쳐서 그냥 F가 위에 있으면 F 빼기 G로, G가 위에 있으면 G 빼기 F로 할 텐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쓸 수도 있다. 누가 위인지를 모르니까 절대값을 써서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있을 거야. 그때도 역시 너희들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너희들이 실제 풀이는 이걸로 가는 거지. 절대값은 우리 너희가 쓸 일은 없다고 했잖아. 이것만 줄 수 있으면 되거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몇 번을 푸느냐. 2번과 3번과 4번. 자, 3개 풀어주세요.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2번부터 풀이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게 너네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사실 틀린 문제들이 은근히 꽤 있기는 해.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 일단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거 두 곡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함수야. 알았지? 꼭 곡선과 곡선만 말한 게 아니라 곡선과 직선도 마찬가지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둘이 빼가지고 교점부터 교점까지. 그럼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주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먼저 교점부터 찾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있잖아. 3참수와 2참수. 근데 너무나도 쉽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3참수는 이렇게 생겼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여기가 0이고 1이고 2야.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3참수가. 그지?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또 다른 2차함수 주는데 2차함수가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왠지 교점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다고 착각을 한다고. 너희들도 모르게 위에 거 3차함수 빼기 2차함수를 0부터 이렇게 적분하고 끝! 그래서 틀려온다고. 왜요? 잘 봐. 내가 그래서 그림을 특히 그리기 쉬운 문제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그림을 가지 말고 먼저 뭐부터? 교점부터 구하라는 얘기는 자 둘이 빼봐. 원래는 전개해서 빼는 건데 지금 내가 하필이면 인수분해를 해놔가지고 넘어가서 뺀다라는 말은 이거 아니냐? 3에서도 만나잖아. 그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3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다고. 3차함수의 증가하는 속도가 2차함수보다 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두 번 적분을 해서 답을 내야 돼, 얘들아. 그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그림보다 먼저 뭐 해주세요? 교점부터 찾아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들이 개똥같이 그린다고요. 알았어? 교점부터 찾아줘. 알았지? 짜증낸 건 아니에요.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누가 봐도 0과 4잖아. 그리고 최고책에서 음수든 양수든 어쨌든 2차함수와 1차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건 무조건 이렇게 생겨서 이거 아니냐? 괜히 굳이 처음에 X축, Y축 다 그려놓고 0부터 5까지 한 다음에 이걸 넙대대하게 그려가지고 말씀해서 선생님 어떻게 만나요? 이러고 있다고. 오케이? 아씨 여기서 만나나? 이러고 있다고.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너네가. 알았지? 그림부터 그리려고 하면은 실제 그림은 그래서 이거야 이거 0부터 5까지면 있잖아 생각보다 많이 넉대대한 게 아니라 대따 삐죽해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0과 1에서 만나거나 y는 x제곱 그릴 때 너네 이렇게 약간 빗살무늬 톡이 그리듯이 좀 얄쌍하게 그리지 않니? 그게 여기서 0과 5 사이가 되려면 굉장히 내려갔다는 얘기야. 근데 넉대대하게 그려가지고 안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나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XY축 그려놓고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거.
알았죠? 근데 하필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거지. 아니, 4가 양수 4인 거지. 그 xy 저기 필요가 없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만 알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0부터 4까지 누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뭐 하시면 돼요? 빼기. 원래는 전개인데 일단은 바로 묶어놓을게. 알았지? 그래서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dx 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제 뭐야? 뭐 인테그럴 적분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선 해서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 왜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게. 우리 정적분을 이 y가 왜 나와? y는 할까? y는 fx를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근데 너네 이런 말 들어봤냐? 혹시 인강으로나 뭐 옛날 영상인데 보통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 요소가 정의가 뭐냐면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어. 이거 자취에서 했던 거거든. 선들을 모아서 면을 만들고 면을 쌓아서 부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2D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저 적분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있잖아. X축 방향으로 누구를 쌓아서 fx. 근데 fx가 뭐야? 결국 y야, y. y 좌표들을 x축의 방향으로 쌓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그랬더니 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나와버리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봐. 알았니? 다시 한번 누구를 쌓아서 y들을 쌓아서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너네 이거는 급수고 급수로 이해시키지 말고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아니야. 그걸로 이해시키면 더 어렵겠다. 아무튼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떤 놈들을 쌓고 있었어? x축의 방향으로 누구를 쌓고 있었어? 마이너스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를 뺀 거. 그러니까 뭐야?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를 뺀 x축의 수직인 이 선분들을 x 방향으로 0부터 4까지 쌓아 나가고 있어요. 쫙. 이 길이들을 싹 모았더니 면적이 나와요 라는 의미거든. 알았지? 넓이가 나와요 라는 의미거든. 근데 그거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지. 자, 너네 카드 놀이 해봤지? 포커든 뭐 바둑이든 아니면 화투든 카드 놀이 해봤지? 카드 일단 화투 다 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뭐 준혁이가 돈 땄어, 뭐 민재가 돈 땄어. 그럼 뭐 해? 카드 싹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하지. 그 정리할 때 해봤냐? 카드 일단 싹 긁어 모은 다음에 이렇게 카드 싹 긁어 모아서 이렇게 세로로 해서 좀 막 뭐 누구는 이렇게 있고 누구는 카드 이렇게 있고 누구는 카드 이렇게 있고 하니까 먼저 뭐 해? 위에 떼굴떼굴떼굴 굴려가지고 하나 싹 이렇게 정리하지. 그래서 탁탁탁 정리하지. 딱 그 탁탁탁 정리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넓이다라고 해서 다 더하고 있는데 x축이 되게 탁탁탁 정리를 해봐. 여기 아래쪽 끝이 여기로 가게. 여기 아래쪽 끝이 여기로 가게. 그럼 어떻게 돼서? 처음에 짧다가 좀 커지다가 좀 짧아지다가 짧다가 커지다가 짧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면적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근데 그 녀석이 바로 뭐야? 이 함수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라는 사실 이해만 하세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써먹는지만 이제 얘기를 해줄게.
결국은 그렇게 카드 정리하듯이 정리를 하면은 전부 다 이 참수와 꼭 x축이어야만 쓰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써도 되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일 때도 써도 되고, 2차 함수와 심지어 2차 함수로 둘러싸였을 때도 써도 돼. 알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뭐 여기까지 계산은 하는데 결국은 그림이 이거네? 나 넓이 공식 써야지. 그래서 바로 어디로 들어오라고?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교점 빼기 교점 4 빼기 0의 3승 쓰면 된다. 이 얘기야. 알았냐? 그 중간 과정 다 무시하고 카드 정리하기 다 무시하고 써도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만 인지하라고. 알았니?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자. 자, 결국은 XY축 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거 막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막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와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로 둘러싸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가 최고차이 계수 양수면 이거고 당연히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면 이거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적분 구간을 만들게 되는 누구? 고점과 교점만 찾아주면 돼. 그럼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그림도 그림인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 교점 구하기. 교점이니까 빼야 되죠? 는요. 아이고 힘들어. 는요. 2 나누면 1, 4, 마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됐어? 그러면 일단은 인티그럴 1부터 4까지 누구 빼기 누구?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에 게 이거, 아래 게 이거. 빼기. 이걸 적분을 하면 돼. 알았지? 여기서 사실은 바로 해야 되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생각 가능한 거. 자, 눈치챘나? 이 함수가 뭐야? 1, 4 구하는 썼던 이 녀석이랑 동일하지. 최고차이 계수 부호만 다르고, 모든 항의 계수 부호만 다르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사실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써도 되는 거야? 6번의 공식 써도 돼. 대신에 최고차이 계수가 뭐야? 2라는 것만 조심하세요. 알았음? 바로 써도 된다, 공식. 알았지?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여기서 써도 된다 했던 이 세 가지 중에 누구 하나? 세 번째 거 하나만 조심하자. 왜? 이때의 최고차이 계수는 여기서든 둘이 빼든 뭘 하든 어쨌든 최고차이 계수는 2차 함수 혼자 만들잖아. 어떤 2차 함수에서 상수 함수는 빼든 뭘 곱하는 건 아니고 빼든 더하든 어쨌든 2차 함수가 최고차이 계수 만들지 않아? 1차와 2차도 마찬가지지. 얘 거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얘도 2차고 얘도 2차다. 그럼 뭐다? 둘이 뺀 함수의 최고차이 계수를 따라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1과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빼면 최고차이 계수 2겠지? 그래서 2. 알았어? 그리고 나서는 6분의 베타만스 알파 3승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 4번은 너희들이 자동이야, 사실은. 근데 뭐 친절하니까 설명해 줄게. 알았죠? 자, 합니다. 잘 봐. 여기서 이 문제 3번, 4번? 4번 풀이에서 너네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그 천천히 다 하나하나 잡아줄 거니까 일단은 풀이 잘 들어봐요. 알았죠? 사실은 이 문제 진짜 쉬운 거거든. 잘 봐. 일단은 뭐부터 하냐? 함수와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합니다. 그지? 그럼 함수와 어쨌든 접선이든 뭐든 어쨌든 쟤도 직선 아니냐? 함수잖아. 함수와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일단 뭐부터? 교점부터 찾아야 돼. 그럼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먼저 직선을 찾는 것부터 우선을 하고요. 한다. 뭐야? 접선의 기울. 뭐 하나? 미분해서 1 넣으면 돼. 암산 바로 할게. 3이야. 알았죠? 미분하면 3x제곱. 1 넣었으니까 3.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땡땡으로 하자. y는 3에 1,3을 지나니까 x 하면 되지. 그지? 1 넣어주면 3 나오니까 y는 3x.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함수 구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함수와 함수로 둘러싸이는 도형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림도 그림인데 뭐부터 찾으려겠어? 교점부터 찾으라 했지. 그래서 뭐 한다? 둘이 연립할 거야. 간다? x 3승 플러스 2는 3x. 그래서 3x가 넘어오니까 두 함수를 결국 뺄 거고 내림차순으로 바로 써도 되겠죠? 자, 우리 뭐 구하고 싶었다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교점을 구하려면 이 x값, 즉 인수분해 해서 x값 찾아야겠지. 자, 인수분해 할 거야. 3차 방정식이야. 뭐 해야 돼? 뭐가 들어가면 0이 되니? 1 들어가면 0 됩니다. 이거 찾아야 돼? 안 찾아도 돼? 찾으면 안 된다. 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오, 그게 맞지 않아요? 맞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설명 하나 들어간다. 첫 번째, 뭐? 얘들아. 이 함수 위에 있는 1,3에서 배웠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접선이잖아. 얘들아. 접점도 교점이야. 심지어 접점이야. x는 1이라는 게 당연히 중근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으면 뭐가 들어가면 0 된 1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보자마자 조립제법 들어갈 때 고민 없이 1로 2번을 해야 된다고. 1이 중근. 뭐? 요게 중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일단 첫 번째 설명은. 인수분해를 하는데 또 뭐 들어가면 0 되는지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봐. 1, 마 2, 0빵. 1, 2, 빵. 되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요 녀석의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때도 마찬가지야. 사실 살짝 비틀어주면 되는데 우리 뭐? 넓이 공식 두 번째. x축과 3참수가 접할 때 해줬잖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넓이 구하기. 3참수가 ax 3승을 접한다.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4승. 기억나?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꼭 x축과 접하지 않고 y는 1, y는 3과 같은 상수함수와 접하든 직선과 접하든 2차 함수와 접하든 심지어 3차와 3차가 접해도 다 쓸 수 있어요. 뭐기만 하면 돼. 연립했을 때 3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는 3차인 상태에서 다른 하나의 함수와 교점을 구했을 때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가 실근 나오는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공식은 얘다.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은 바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은? 4승. 답은 4분의 27하고 나와야 된다고. 2번. 알았니? 그거를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실 속도 차이 많이 나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잠깐 쉬기 전에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자. 뭐냐면은 정적분이라는 거 연산을 막 배웠잖아. 연산을 물어보는 문제와 효율적인 풀이를 묻는 문제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산형, 어디? 정적분과 최근 특강 때 막 우함수, 기함수 또 뭐 있냐고. 적분권이 변수, 적분권이 상수 이런 거 막 했었지. 정적분에 나는 응용이라 부르는데 그 정적분의 응용 파트는 연산이 맞아. 오케이? 거기는 연산이 맞는데 정적분의 활용인 넓이부터는 효율적인 풀이입니다. 너희들이 그거 생각해봐. 이 참수의 최대 최소 생각해봐.
그냥 일반적인 연산형에서는 막 합성 함수의 뭐 최대 최소도 물어보고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안 주어져 있을 때 막 물어보고 5만 가지 다 물어보거든. 근데 너네 거기서 나오는 그냥 활용 생각해봐. 되줄의 넓이를 구하죠. 되줄의 넓이를 식으로 쓰기만 하면 제일 쉬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니야? 합성도 아니고. 너희들 거기로 가봐. 그냥 최근에 배운 도함수야 활용 3 거기 있던 최대 최소도 아니 2다. 도함수 활용 2에 있던 최대 최소도 한번 생각해봐. 막 극대 극소를 식으로 찾고 뭐 오막 뭐 함수의 식도 만들어 가보고 극대 극소가 주어져 있을 때 fx 식구하는 것도 내가 최근에 정규 수업 때 많이 했고 그런 식의 연산형 문제를 풀다가 도함수 활용 2번에서 최대 최소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였잖아. 3차 함수에서 뭐 사각형, 2차 함수에 접하는 사각형, 넓이, 가로 세로를 표현만 하면 그냥 제일 심플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니니? 활용은 식을 어렵게 주지 않아요. 지금 배우는 단원의 이름이 뭐야? 유형이 아니라 정적분의 활용이잖아.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단원을 다루는 거지 모든 단원에 있던 제일 마지막에 있던 그 활용이 이번에는 그냥 한 단원을 나왔을 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빠른 풀이 결론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될 거니까 빠른 풀이를 찾아가 주세요. 뭐 이랬던 것처럼 여기도 결론은 그냥 인테그럴로 하면 되니까 또는 넓이 공식을 쓰면 되니까 빠르게 찾아가 주세요. 즉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빨리 인지해 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5번으로 갈게요. 알았죠? 한다.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쩌고저쩌고. 자, 요거는 내가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형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너희들한테 이걸 풀어. 오, 민진아! 쟤 잔다. 깼다. 민진아, 자, 시작하자. 자, 요거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는 B이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걸 그냥 내가 설명 없이 푸세요 하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A를 구해. 0부터 A까지 이 함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해요. 그거랑 왜 마이너스 붙인지는 알지? 내려가 있으니까 A부터 E까지 x3승 마이너스 AX제곱을 그냥 적분을 해요. A부터 E까지 요거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이걸 풀고 있다고. 이거는 인테그럴 쓸 수 없는 상황, 넓이 공식 쓸 수 없는 상황인가? 요거는 쓸 수 있다, 그치? 요거는 뭐 12분의 하더라도 이걸 막 정적분을 해서 구하고 있다고. 전부 다 풀어보세요. 그냥 하면. 근데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알죠? 자, 뭐냐면은 아예 새로운 유형이다. 뭐냐면은 두 부분의 넓이. 지금은 A, B.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여기도 A는 B라고 하고 있죠. 그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음.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면서 fx를 줄 거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두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림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는 B라고 준다고. 그런데 절대로 A는 B라고 하지만은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같다라는 식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요? 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그냥 어디야? 감마까지 한 방에 fx dx 해봐. 그냥 정적분이야. 그럼 어때? 알파부터 베타 A는 A로 나오겠지. 근데 B는 마이너스 B로 나오지 않겠냐? 그냥 정적분이니까. B는 넓이라면 마이너스 B로 나오겠지, 정적분은. 더하면 얼마? 0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얘를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맞다? 자, 누구랑 누구로? 이 함수와 누구로?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잘 봐. A는 흰색이 위에 있고 B는 노란색이 위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찾는 게 아니라 A까지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 그냥 한 방에 적분을 하면 뭐 된다?
알아서 그 안에서 A는 음수로 나와 있고 B는 양수로 나와 있을 거니까 똑같으면 더하면 0이 되지. 이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x 4승 2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2x 3승 2의 3승 그게 뭐다? 0이다. 따라서 A가 나오고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유형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되겠어? 이번에는 뭐 교점도 교점이겠지만 결국은 뭐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X축과 함께. 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또 마찬가지야. fx가 있고 gx가 있어. x는 a, x는 b.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y는 fx라는 곡선과 y는 gx라는 곡선과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고 있을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저렇게 생겨서 한쪽은 f가 위에 한쪽은 g가 위에 있을 거야. 근데 a가 b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a부터 b까지 f 빼기 g를 한 방에 접근하면 뭐 된다? 0이다 하면 끝인 거라고. 알았음? 알아서 위아래가 바뀌니까 알아서 부분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알았음? 알았음? 정직분하면 0.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는 지금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적분을 떠나서 그냥 넓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넓이를 그릴 수 있는 삼각형과 동그라미를 그려서 설명할게. 여기서 여기의 넓이를 A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B는요,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넓이를 다 합해서 B라고 잡아볼게. 그때 문제에서 A와 B가 같을 때라고 주어져 있을 거야.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뭐 정적분을 하면 0이 된다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 보이는 경우도 지금처럼, 안 보이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금처럼 내가 설명할 유형. 그 녀석으로 설명하면 훨씬 빨라진다 또는 풀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봐봐. A를 구해서 B를 구해서 각각 같다라고 식을 세운다고 쳐봐. A까지는 구하는 건 자체는 가능하지. 그지? 그지? 뭐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면 되잖아. 근데 B를 구하려고 해봐. 좀 많이 귀찮을 것 같지 않냐?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삼각형에서 이쪽 부채꼴 빼고 이 삼각형 빼주면 되기는 해. 그지? 근데 그 과정까지가 많이 귀찮을 것 같지 않냐? 심지어 A는 B라는 거에서 미지수까지 찾는다고 쳐봐. 좀 많이 귀찮을 거야. 그래서 좀 새롭게 생각해봐. A와 B가 똑같다면 얘들아, 양변에 1을 더해도 성립하지. 2를 더해도 성립하지.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C라고 했을 때 양변에 C를 더해도 성립하지. 근데 A 더하기 C가 뭐야? 원이잖아. B 더하기 C는 뭐야?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그냥 원과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라고 표현하면 훨씬 빠르겠지. 오케이?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다. 자, 적분 쪽으로 가볼까? 이놈에 대한 예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참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이참수가 있다고 쳐보자. 알았죠? 그 다음 여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 그때 여기 교점이 B, 여기 교점이 A, 여기가 0이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그때 우리한테 제공을 한 거는 이 부분의 넓이가 A,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넓이의 합을 B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B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A는 B라는 식을 세워줬다고 치자. 자, 그럼 우리 뭐 하겠어? A, B를 재보니까 B는 직선이 위에 있고 이 참수가 밑에 있지. A는 이 참수가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이 참수 빼기 직선을 0부터 B까지 한 방에 적분해서 0이다 해도 되지? 맞지?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막 이 참수 같은데 미지수가 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좀 귀찮긴 할 거야. 왜? 실제로 적분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A는 B라는 식에서 내가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C라고 잡아볼게.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C를 더해서 나는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로 풀고 싶은데요 라고 해봐. B 더하기 C 그냥 4대꼴 아니야? A 더하기 C는 6분의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미지수가 있어서 불편한 건 둘째 치고 일단은 얘는 공식이고 얘도 공식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적분보다 훨씬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위아래가 분명히 바뀌는 거라서 이거는 정적분 한 방에 그냥 0입니다 해도 돼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뭘 이용하면? 공통분의 넓이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공식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뭐가 쉬울지를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두 부분의 넓이 같을 때는 이 두 개가 다기는 하다. 알았지? 이 문제는 풀었고요. 뒤에 있는 문제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알았지? 그 다음에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는 것도 비슷하겠네. 2등분을 하고 나면 결국 A는 B로, A와 B로 2등분이 되면 등분이니까 A가 B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는 과연 A는 B라는 문제일까? 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 간다. 자, 일단 이거 저 월터반에 이상하게 풀어서 틀린 애가 하나 있었는데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다. x가 만난 점은 0과 2예요. 마이너스 2와 0 아닙니다. 어쨌든 요게 이차 함수와 x로 둘러싼 부분 넓이 요거죠. 요거. 요 두 개의 넓이가 뭐에 의하여? y는 ax 무슨 함수? 1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이등분 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A와 B가 생겨서 A는 B라는 식을 세운다고 치자. 일단은 이거는 불가능함. 왜? A가 어떻게 생겼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였니? 근데 B 쪽은 두 개로 쪼개면 이 부분은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였고 여기는 2차와 X축을 둘러싸여 있으니까 한 방에 접근이 불가능하지. 두 개의 넓이가 둘 다 뭐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였거나 둘 다 2차와 X축으로 둘러싸였다면 상관이 없지. 한 방에 접근이 가능한데 이거는 둘러싸이는 함수가 다르잖아. 위아래로 봐야 되니까. 위에 있는 넓이는 분명히 2차와 X축이래. 직선을 둘러싸였는데 요 삼각형은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여기는 2차와 X축이고 다르잖아. 세 개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럴로 푸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풀라고요, 선생님? 자,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교과서에 있는 유형인데 넓이를 구하기 쉬운 두 개의 넓이를 비교해봐. 꼭 A와 B가 같다라고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여기의 넓이를 봐요. 이건 뭐야? 교점을 구하진 않았지만 교점만 나오면은 6분의 뭐시기 공식 쓸 수 있는 상황 아니야? 그지? 두 번째 밑에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도 되잖아. 그러면 2차와 X축으로 둘러서 있는 건 또 6분의 공식 써도 되지. 두 개는 무슨 관계 있어? 2배.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은 뭐 찾는다?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a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교점을 찾아줍시다. 뭐예요? 넘어가면은 그래서 x값을 찾아보면 0과 2-a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바로 2-a예요. 그러면은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체 계수 1, 2-a의 0의 전체 몇 승? 3승과 빨간 부분의 넓이 6분의 최고체 계수 1, 2-0의 3승. 그러니까 2의 3승. 그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다? 2배 하면 같아진 관계에 있다. 식을 세우면 끝이야. 이렇게 비교를 해달라고.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갔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 있을게. 몇 번을 풀어주시냐면은 있나? 여기 있다. 37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는 37번을 푸시고 요거는 아까 4번이었나 5번이었나? 6번인가? 6번이구나. 자, 여기는 펼쳐놓을 테니까 혹시 쓸 사람들은 쓰고 다 되면 37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쉬기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뭐다? 단순하게 연산을 주절주절 하고 있을까 없을까? 학교 시험에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그냥 넓이 문제로 계산형 문제를 대체시킬 수는 있잖아. 학교 시험은. 그지? 맞죠? 계산형을 그냥 어려운 걸 안 내. 그냥 넓이에서 그 계산형을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연산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기는 하지. 근데
연습을 시키는 문제집의 입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연산 다 어렵게 시켰는걸? 그지? 그럼 굳이 뭐하러 연산을 어렵게 하겠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연산이 어려운 게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쉬운 풀이를 찾으라가 포인트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연산이 복잡할까? 아니면은 연산은 쉬운데 빨리 찾아가는 풀이를 원하는 걸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쉽게 푸는 풀이를 찾으라는 얘기야. 뭘 찾는 걸까? A 대 B가 1대2. 저 1대2를 어떻게 사용하니? 2배를 하면 같아진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B를 쪼개봐야지. 어떻게?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살려주면 있잖아. 여기가 3이야. 근데 요 넓이가 똑같거든. 그러면 결국 이 넓이와 이 넓이는 1대1, 다른 말로 같은 넓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를 정적분하면 0인 거예요. 왜? 노란색 부분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고 빨간색 부분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위아래 바뀌었잖아. 그걸 원하는 거지, 이 문제는. 이해됐음? 또는 어디까지 해도 돼? 6까지 해도 돼. 0부터 6까지가 0이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대칭축이 더 빨리 보일 거라. 알았죠? 알았죠? 근데 나중에 우리 마플 시너지 가보면 있잖아. 이런 거 있어. x축, y축. 그때 x축을 눌러서 해보면 넓이 AB. 이 AB가 1대2가 아니라 1대1인 문제도 나와.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까지 적분해서 0이다 하면 되지. 근데 여기 값을 못 구하게 정했어. 어떻게? 미수 K로. 그때 얘를 빨리 찾는 방법이 공식처럼 들어가 있어요. 마플 시너지에는. 지금은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 더 외우면은 땡큐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1대2다. 알았지? 알았지? 그거는 어쨌든 마플 가서 얘기합시다. 외우는 방식이 있기는 해, 공식이. 자, 어쨌든 됐니? 태연이?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간다?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가냐면 이게 유형이잖아. 이등분 했고 역함수. 자, 역함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8번입니다. 자, 가서요. 7번도 중요해. 근데 7번은 사실 그냥 뭐 이용하는 거냐면 F와 G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그냥 F와 G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어차피 둘이 대칭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미. fx와 gx가 y는 x에 대해서 어차피 대칭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y는 x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냥 2배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유형 7번은. 알았지? 둘이 똑같을 거니까. 어차피 역함수 못 구하는 거 알잖아. 너네가 구할 수 있는 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다항함수 끝이야. 3차 못 구해, 4차도 못 구하고. 역함수. 알았죠? 그래서 다항함수를 다룬 수투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예요. 1, 2차. 그러면 3차가 되는 순간부터는 yx 대칭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다. 알았지? 자, 어쨌든 두 번째. 누구? 8번. 8번 문제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냐? 수학하로 돌아가 봅시다. 수학하에서 역함수를 구해보세요가 있었어. 자, 역함수 구하기 수학하예요. y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었어. 자, 이 녀석 인버스를 구하고 싶었다. 우리 뭐 했니? 제일 먼저 뭐 했니? xy를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야.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시킨 거지. xy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4 넘기고 양변 2 나누고. 그래서 2분의 y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xy 자리 바꾸지. 근데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합니다. 자, 간다. 그래서 나는 그때 1학년 때 명호밖에 없었지. 1학년 2학기 때. 우리 반에. 그때 내가 절대로 xy 자리 바꾸기를 먼저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수투 때 쉬운 문제가 하나 나와라고 했었는데 뭐 그 말은 기억 안 나겠지. 지금 보여줄게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교과서에 x는 f 인버스 y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 그게 그냥 이항을 하라는 얘기였어. x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xy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예요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 흰색과 노란색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이항을 한 것뿐이라서 둘은 그냥 같은 함수야. 여기 x에 1 넣고 y 6 넣으면 성립하잖아. 여기 x에 1 넣고 y 6 넣으면 성립해요. 흰색과 노란색 함수는 같은 함수야. 근데 노란색과 빨간색은 무슨 관계에 있어? xy 자리 바꿨지.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래서 결론적으로 흰색과 빨간색 무슨 관계에 있어? y는 x 대칭.
왜?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가 y는 x 대칭이니까 얘랑 얘도 y는 x 대칭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막 뭐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하면서 막 그 아까처럼 그래프 그릴 때 y는 x 그려서 대칭 이동 시키고 이렇게 그려왔었단 말이야. 여기서의 포인트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다. 다시 한번 흰색과 노란색 무슨 함수? 똑같은 함수라는 얘기. 일단 첫 번째.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우리 결국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할 때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왜 나온다 그랬어? X축의 방향으로 fx들을 다른 말로 y들을 쌓고 y라는 좌표 y축 방향의 선분의 길이들을 A부터 B까지 쌓아서 넓이를 만들었다 이거잖아. 그럼 너네 원래는 미적분 거기는 한데 y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은 뭐 하면 되겠니? 이 녀석들을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쌓여있는 넓이라고 하면 뭐야? 이 녀석들을 쌓아간다라고 해도 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P부터 Q까지 Y축의 방향으로 쌓아주는 거야. 누구들을? X좌표.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 녀석의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 fx가 있어.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이차함수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건 당연히 귀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gx가 뭐야? f 인버스 x죠. 그럼 얘는 f 인버스로 쓰는 거야. 똑같잖아. 근데 너네 fx를 x dx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해보세요. 이걸 넓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적분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구할 수 있지. fx씩 주어지면.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이거랑 같더냐 다르더냐?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 얘를 t로 바꾸면서 얘도 t로 바꾸면 똑같잖아. 그러면 문자 두 개 세트만 맞춰주면 사실 어떤 문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야? y에서도 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y로 바꿔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잘 봐. 0부터 3까지야. f 인버스 누구? y dy 이게 뭐야? x는 f 인버스 y 이 노란색을 가지고 와. 그럼 결국은 x 선분, x 좌표들을 y축의 방향으로 0부터 3까지 쌓았다는 얘기야. 자, 이제부터 그림을 시작할게. 잘 봐. fx 그래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색깔 구분 잘하고. fx 그래프 어떻게 생겨? 3,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게 fx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자. 이게 뭐야? 3부터 시작해서 12까지 fx dx. fx라는 함수랑 x쪽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얘를 물어보는 거 아니냐? 맞지? 자, 그런데 fx의 식을 잘 보면은 0 넣어주면 뭐, 3 넣어주면 뭐 나와? 0 나와요. 12 넣어주면 뭐 나오냐? 3 나오지. 자, 노란색 잘 봐. y축의 방향으로 0부터 3까지 x 성분들을 다 더해주면 답은 36이에요. 이렇게 풀면 끝이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 풀이를 보면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아? 요 빨간색의 넓이 구하쇼! 3,0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2까지 샥 그러나 요게 이제 fx였어. 그럼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쇼! 그럼 뭐야? 자, 이걸 뭐 해야 돼? 여기에 fx가 있었어. y는 x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역함수 gx를 만듭니다. 이 gx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래. 3 넣어봤더니 얼마 나와? 여기에서 12 넣었더니 3 나온 걸 찾아와서 3 넣었더니 10이 나오겠네. 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y는 x에 대해서 원래는 뭐였다고? 이쪽 부분의 넓이였는데 그게 이쪽 부분에 대한 넓이로 대칭 이동을 시켜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 짬뽕 시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여기를 노란색이 채워주더라. 그래서 36이에요. 해서 한 바퀴 돌아와요.
대칭이동으로 설명을 시킨다고. 근데 너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 지금 내가 여기 fx라는 함수를 그려놨잖아. 근데 이 함수랑 x는 f 인버스의 y는 완전 똑같으니까 굳이 함수를 두 개 그릴 필요 없이 같은 함수를 한 번 사용하는데, 첫 번째 fx를 접근할 때는 x축의 방향으로 3부터 12까지, 두 번째 gx를 가지고 갈 때는 이 녀석을 뭐로 읽어서 f 인버스의 y dy로 읽어서 같은 함수에 대해서 x축 방향의 선분, 그러니까 x좌표들이라고 하면 되지. x좌표들을 y축의 방향으로 0부터 3까지 y좌표 0, 3을 찾아서 요만큼을 색칠한다라고 이해만 해주면 끝.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3 곱하기 12 빼기 3 곱하기 0 해서 끝일 거야. 답은 36. 자, 뒤로 돌아가 볼게. 저 뒤에 몇 번이 있냐면 속도 전에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46번. 이거 방금 걸 딱 이해하면 보자마자 3 곱하기 12, 36에서 2 곱하기 4, 8을 빼면 답은 28이야.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간다잉. fx라는 함수 3차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그냥 휘리릭 증가하는 함수겠지. 대충 그릴게. 알았지? 그런데 x축의 좌표에서 2와 3을 넣어보겠대. 그래서 이 함수는 일단 0 넣어주면 0, 원점을 지났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다? 2 넣어주면 얼마 나올까? 슝 계산해주면 알아서 4 나와 있어. 그리고 3 넣어주면 얼마 나올까? 계산을 해보면 알아서 10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앞에 거. 다른 말로 y 좌표들을 x 방향으로 2부터 3까지 쌓아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f 인버스의 y dy로 바꿔주면 이제 얘는 x좌표. x좌표를 y축의 방향으로 4부터 12까지 쌓아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 빼기 사각형인 거고 36 빼기 8인 거지. 알았지? 그 36 빼기 8이 여기에 보이는 거야. 알았죠? 그거는 무조건 세트 맞춰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빨리 풀 수 있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빨리 풀어진다. 알았죠?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그럼 넓이 끝났어. 이제 속도 거리 하면 끝나요. 자, 시작해도 되나? 속도 거리 있죠? 자, 일단 우리 도함수의 활용 3, 미분 활용 3에서 위치 속도 했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 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나는 거 했지? 그때 포인트는 뭐였어? 미분을 할 줄 아니까. f를 알 때 f'의 3을 구하시오 하면 쉽잖아. 그 3을 물어보는 거. 뭐 할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 원점을 다시 지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하면서 그때 시각 t를 구하는 걸 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했었어. 맞죠? 속도도, 적분 쪽에 나오는 속도와 거리도 마찬가지기는 해. 뭐 운동량을 바꿀 때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한다. 근데 그거는 이미 도함수 할 때 했으니까 어디가 포인트인지 지금 잘 기억해봐. 일단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는 도함수에서는 위치를 제일 많이 줬지. xt가 뭐뭐뭐뭐일 때 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를 구하시오. 제일 많이 했지. 이제는 제일 많이 뭘 주겠어? 가속도? 속도. 속도를 제공을 해야 적분을 해서 위치도 물어보고 미분을 해서 가속도도 물어보니까 속도를 제일 많이 준다. 알았지? 자, 어쨌든 적분을 해서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두 종류 있지. 무슨 적분과 무슨 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 근데 나도 이게 10년째 나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교과서에서는 부정적분 안 써요. 오케이?
왜 안 쓰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안 써. 그래서 정적분으로만 설명하는데 나는 부정적분 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쓸 때와 정적분을 쓸 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줄게. 나는 계속 쓸 거야. 서술에서 써도 상관없거든. 알았지? 자, 일단은 속도가 주어진다 그랬지. 그럼 이 녀석을 뭐 하면? 적분을 해주면 뭐 나온다? 위치가 그냥 나옵니다. 위치, 그러니까 XT가 나옵니다. 알았죠? T에 대한 X, 위치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항상 나오는 거에서 뭐가 나오겠어? 적분을 하면은 그냥 X가 띵 나오고 끝이 아니란 말이야. 뭐가 나와?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따라오는 거. C. 적분상수 C가 따라오지. 그지? 그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보통 막 F'을 줬을 때 막 F0을 주고 F2도 주고 F3도 주고 하잖아. 그것처럼 얘도 C를 주는데 C 구하기 쉬웠던 게 뭐가 주어지면 편하디? 너네 F'이 막 제공되어 있을 때 fx의 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적분상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재료 막 F0이 주어질 때도 있고 F2가 주어질 때도 있어. 뭐가 주어지면 좀 편하든? F빵. 그지? 왜? 그냥 그거 자체가 C였잖아. 겪어봤었지? 0 넣어주면 나머지는 다 0000이고 C만 남아있거든. F0이 주어지면 그게 곧 C란 말이야, 상수항. 그래서 얘는 뭐다? 0일 때의 위치란 얘기. 즉, 처음 위치. 제일, 여기 문제를 안 펴놨네. 문제의 제일 처음을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적표가 3의 점을 출발하여. 저 3. 저게 X빵인 거야, 어떻게 보면. 알았죠? 그 처음 위치를 더해준다. 뭐? 적분 상수가 그 역할을 한다. 알았죠? 자, 이거는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설명 끝이야. 이게 다야. 이거 하나로만 그냥 다 풀면 되는데 정적분과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정적분이 편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 자, 그래서 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줄게. 한다. VT라는 함수가 있어. 그 녀석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한대. 근데 왜 DX냐? DT다. 자, 간다.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뭐 나와? 얘들아. XB에서 XA를 뺀 거 아니냐? XB가 뭐야? B일 때 위치죠. A가 뭐야? A일 때 위치죠. 위치 빼기 위치를 우리 뭐라 불러? 변위.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는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변위를 구하는 거야. T가 A부터 B까지 변화했을 때의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델타 위치라고 할게. 변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얘들아. 그냥 위치만 구하고 싶으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내가 위치를 구하고 싶은 시각까지 적분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일단 써줄게. 똑같은 VT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그리고 좀 표기가 이상합니다. 원래는 얘가 VX 뭐 여기는 T 또는 여기가 X 문자를 다르게 써줘야 되는데 나는 일단 T로 갈게. 정확하게는 요 T와 요 T는 다른 T다. 이거는 시각 T고 이거는 구하고 싶은 시각 T고. 알았지? 근데 그냥 뭐 한 방에 써놓을게요.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T가 시각이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 변화한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지? 그게 위치냐? 아니잖아. 진짜 말 그대로 변화량만 구했잖아.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진짜 나는 뭘 구하고 싶어?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 0부터 T까지 VT를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에다가 적분을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에다가 뭐 해준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초기 위치, 처음 위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알았음? 그러면 나중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위치를 정의합니다. 정적분에서는. 처음 위치를 그냥 더하는 거. 여기서는 적분 상수가 알아서 처음 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부정적분이 훨씬 편한 것 같거든. 그냥 위치를 구하는 거면. 막 변이도 구하고 뭐 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알았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원래 문제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 좀 애매해져. 자, 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건 V, 속도입니다. 삑삑삑. 자, 시각이 1초부터 2초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 속도가 양수.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 움직여. 1초부터 2초도 오른쪽 움직인다. 왜? 속도는 양수니까. 자, 잠깐 삼각형 모양인데 여기가 1을 딱 찍고 왔다고 쳐보자. 넓이 얼마예요? 2죠. 맞죠? 자, 여기도 그림이 좀 커 보이는 거는 기분 탓. 3과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보자. 넓이 얼마예요? 2죠. 자,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 얼마? 2. 2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 2. 맞죠? 거리는 2. 근데 잘 봐. 0초부터 2초까지는 처음에 점점 빨라지다가, 그지?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얼마? 2. 근데 2초를 지나면 어떻게 됐어? 속도의 부호가 음수지.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그 움직인 거리가 얼마? 2. 자, 질문을 바꿔볼게. 0부터 2까지 변위는 얼마야? 플러스 2. 2부터 4까지 변위는 얼마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너네 오늘 배운 거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 넓이와 정적분의 차이였지. 넓이가 뭐랑 같아? 결국은 거리다 얘들아. 정적분은 뭐다? 변이다. 알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거리인지 변이인지를 보면서, 거리인지 변인지를 보면서 넓이인지 정적분인지를 구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알아서 너희들이 위치의 변화량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아서 거리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뭐 거리에 대해서만 써줄게. 변이는 위에 다 써놨으니까. t가 0부터 뭐 t까지, a부터 b로 하자. a부터 b까지 뭐 한 거? 움직임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다? a부터 b까지 v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고,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할 때는 뭐로 해석을 한다? 넓이로 해석을 해주세요. 알았지? 그럼 넓이가 거리, 넓이가 거리, 공식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돼. 알았음? 그럼 오늘 설명 끝이에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로 이제 뭐 해주면 돼? 너네 숙제 문제 다 풀어오시면 돼요. 자,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은 학원 방학이라 쉬는 거 알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강에서 했던 숙제인 정적분 뒷부분 한 40문제 정도. 그리고 이번 숙제는 2단원에 있는 한 80개인가? 정도. 그래서 합하면 한 120인가 140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일주일이니까 또 할만하지. 알았지? 2번 나가는 숙제보다는 적거든. 1번 반 정도의 숙제거든.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리고 기간 좀 여유 잡고, 수요일까지인데 화요일날 풀지 말고. 알았죠? 주말에도 좀 하고 금요일도 좀 하고 학원 쉬니까 뭐 영어 수업은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거 다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교재가 이 교재 숙제풀이용, 이 교재와 다음 교재인 마플 시너지 두 권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마플 시너지는 아마 뭐 개념 설명이 위주일 거야. 이 숙제가 풀이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 알겠죠?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